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태준이라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는 만성호흡기 질환과 환경질환입니다.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이제 다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의 먼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적으로 저희가 하얀 백사장에서 보이는 그 모래알 하나, 그게 평균 한 9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는 그것의 10분의 1 이하로 정의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에 미세먼지 중에 저희가 10 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하는 PM10이라고 하는 건 한 7개, PM2.5라고 해서 더 낮은 초미세먼지는 한 30개 정도가 들러붙어 있을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작은 먼지들인데, 그게 결국은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신체 내로 이제 침투를 하고, 그게 걸러지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몸 안에서 염증 반응, 산화 반응, 심지어는 염기 DNA 변이 이런 것들도 유도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암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이것은 WHO에서 이제 다른 연구들,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모든 연구들을 봤을 때 성면이나 담배 피는 것만큼 똑같은 1급 발암 물질이다라고 확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 저희가 먼지가 눈에 보여야 이제 느껴지는 게 많은데, 저희가 봄철에 많이 만나는 미세먼지는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황사 같은 게 있겠고, 황사라는 거 단어 자체가 이제 하늘이 노랗게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였을 땐 정말 이제 많은 농도가 축약돼 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맑아 보여도 실제 미세먼지는 존재를 하고 있고요. 계절에 따라 구성 성분이나 이제 정도가 좀 다를 수 있고, 계절에 따라 바람이 부는 풍향, 풍속에 따라도 좀 다를 수 있는데,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오염원이고 인체 유해 물질입니다. 우선 이제 미세먼지라는 것 자체가 흡입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실 건데, 그게 왜 몸 전체에 가느냐, 이게 좀 사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자체가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기관지에 있는 가장 1차적인 방어막을 손상시키거나, 그 방어막은 결국 세포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 안에서 혈류를 따라 돌 수 있게 되고, 그 혈류를 따라서 결국은 전신에 순환을 하기도 하고요. 그 혈류가 결국은 머리 쪽에도 하나의 방어막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머리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총합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호흡기 질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 아니면 이제 치매, 인지기능 문제, 심지어는 당뇨 악화, 이런 것들, 만성 몸의 염증이나 산화 반응과 관련된 질환들과 거의 이제 직선 형태로 늘어날 때마다 위험도가 올라가는 형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입 루트가 대표적인 게 폐인데, 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이제 기관지 자체가 어느 정도 외부의 물질을 걸러내거나 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기전이 있습니다. 폐포 위에서 이제 점막 세포도 있고, 거기에 섬모 세포 운동 등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데,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섬유증과 같이 만성 호흡기 질환에서는 그러한 장막 자체가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성 물질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서 며칠 정도 이내에 만성 호흡기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오게 되고, 기침, 가래, 숨찬 거 이런 것들이 나빠져서 병원에 방문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응급실을 오거나 입원을 하게 되는 것,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 자체도 문제인데,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이나 이런 것에 따라 영향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미세먼지에 따라서 그게 한마디로 이동의 한마디로 매개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몸에 더 유입되기 편한, 한마디로 농도가 더 짙은 상태라고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호흡기 영향을 주면
나빠지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의 정의는 조금 더 큰 분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경이라고 하는 게 한 5mm 이내의 것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그럼 그 정도 크기면 다른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크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정상 성인이 호흡하는 양이 유조차 한 대 정도의 이제 크기가 됩니다. 그 호흡에 따라서 이제 1mm 정도 사이즈의 여러 가지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폐로 들어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들어오는 양은 전체 호흡량을 따져봤을 때 한 주 기반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지갑에 이제 플라스틱 카드 그 하나 정도의 양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입이 되면 대부분은 걸러낼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말초 기관지까지 침투했다라는 그런 조직 검사 결과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폐에서 여러 가지 반응으로 그걸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누적이 돼 있고, 그러면서 염증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러 질환들을 유발하거나 나빠지게 되는 게 있고요. 특히나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표면적에 따라서 붙어있는 물질들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붙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발암 물질 이런 것들도 같이 병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에 문제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성인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걸러내거나 들어온 것들을 한마디로 대식세포 등에 의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배출이 되거나 이제 없어지게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얘기했던 이런 여러 시나리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취약 그룹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특정 상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기질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미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 나라 이제 기상청 에어코리아나 이런 자료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거의 준하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높을 때 특히나 영유아나 유치원생 아니면 이제 노인 그룹, 임산부 이런 분들한테는 행동 지침이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을 하지 말아라까지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은 대부분 위험한 상황은 좀 피하실 수 있고요. 일상생활할 때 날씨가 맑을 때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정도의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염 환자분들도 이제 제가 앞서 얘기드렸던 만성호흡기 질환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가 외부에서 공기 중에 여러 물질들이 노출되는 첫 루트가 호흡의 양상에 따라 코 내지는 결국은 기관지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 코를 거쳐서 기관지로 들어오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구조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비염에선 대부분 비강 점막이 부어 있거나 염증에 의해서 손상이 돼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비염 증상이 나빠지고, 그 물질들이 비강 점막을 통해서 또 전신으로 갈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비염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을 초반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호흡기 질환이 없는 임산부랑 호흡기 질환이 있는 임산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천식 같은 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한 임산부여도 만약에 미세먼지 노출이 많이 된다면 태아의 성장 발달 지연이나 장기적으로는 성장 지연, 인지 발달 지연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임산부여도 미세먼지 많은 날에서는 외부 활동을 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성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임신 상태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상태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식 같은 경우에도 임신한 상태가 되면 안정적이었던 분들도 한 30%에서는 나빠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더더욱더 외부 물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신 상태에 따라서 이제 외부 활동을 삼가거나 아니면 천식 상태를 잘 조절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내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제 저희가 임산부와 태아는 결국은 같은 이제 몸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영향을 주고 워낙 작기 때문에 다 전달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호흡기 질환 분들은 취약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호흡기 면역계들도 이제 정상에서 벗어나 있고요. 저는 보통 그래서 대기질 지표를 좀 주의 깊게 보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질 지표에 따라 내 개인의 삶의 패턴을 살짝 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질이 나쁘면 나가지 말아라 이런 개념보단 사람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질 지표가 어느 정도 나쁠 때 바깥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거나 너무 심한 날에는 실내 활동을 좀 더 늘리는 등 이렇게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되고, 보통 이제 대기질 지표가 나빠지고 나서 한 1에서 2주 사이에 같이 병합되는 이제 바이러스 전파가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 또 감기에 걸리기 쉽게 되는데, 그런 이제 상기도 감염이 걸리게 되면은 기저호흡기 질환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패턴을 좀 주의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것이 단순히 뭐 노출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바깥 활동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몸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손 씻기, 뭐 얼굴 씻기, 옷 털기 뭐 이런 것들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집안에서 2차 노출도 줄이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기침이 많이 한다, 콧물이 많이 난다, 가래가 많이 낀다 이런 것들을 사실 느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교에서는 그것들을 이미 아주 강하게 권고사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든지 이제 보육하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때는 정말 내가 안 해야 되는구나를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그걸 판단할 만한 이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이제 좀 더 큰 성인이 사실 저는 걱정이긴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대 후반이나 이제 20대 분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다 스스로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깨끗한데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 과거로부터 돼 있는 대규모 연구를 보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20년, 30년 뒤에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캠페인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장년층, 청장년층이 돼서 활동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마디로 건강하게 늙고 싶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강조를 하면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300 이상으로 매우 나쁨. 저는 이제 만성호흡기 질환 분들은 아예 외출을 삼가라고 하고 있고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 뭐 황사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쓰고 나가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뭐 바깥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물론 그런 잠깐 나가서 뭐 10분에서 15분 이상 활동을 하게 될 때는 한마디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깥에 나가서 마스크를 이제 버리고 뭐 실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꾸준히 권고를 해야 되는 만성호흡기 질환 분들은 실내 운동 위주로 권고를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제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고령의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실내 운동 베이스로 운동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효과가 있다라는 건 입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자각 증상, 내가 진짜 좋아지나 이걸 알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 모두에서는 운동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젊었을 때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근육 운동에 합쳐서 기본적으로 인터벌 트레이닝 베이스로 이제 주 5회 정도를 3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장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보통 2달 내지 3달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운동 강도를 이 정도에 맞춰서 강도를 점차 증량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 후에는 확연하게 내 운동량이 좋아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새 많이 하는 것 중에 뭐 마라톤도 좋아하시고 뭐 러닝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 젊은 분들한테는 그런 운동이 적합하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운동 목표를 내 근육이 안 빠지는 목표,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몸무게가 빠지는 노쇠라고 하는 상태나 근감소증 상태가 병합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양관리와 함께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유지를 하면 근육량이 일단 안 빠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은
당장 내일이 아니라 한 두세 달만 유지를 해보시면 그 뒤에 느껴진다. 근데 그것을 참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소수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에 친하지 않으니까 뭐 기름을 많이 먹으면 뭐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누적이 되는 건 맞고 그 누적된 걸 제거하는 방식은 몸의 면역계가 작동을 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미세먼지를 탐식을 하고 그게 같이 이제 그걸 없애는 과정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잘 되려면 결국은 건강한 삶의 패턴을 유지를 하고 노출을 줄이는 거고요. 뭐 먹어서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음식들은 소화가 돼서 장을 통해서 혈류로서 흡수가 된다 보시면 되는데 미세먼지의 대부분의 축적은 폐에 일어나는데 폐에서는 한마디로 저희가 대부분 호흡기약이 먹는 약도 있지만 흡입기나 이런 약간 직접적으로 폐로 가는 약이 개발된 이유가 서로 이제 교류하는 한마디로 루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먹는 것이 몸에 영향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치료제나 한마디로 뭐 누적되어 있는 걸 빼는 효과는 없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노출되는 걸 줄이고 그게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반응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관리하고 몸에 좋은 활동들을 하고 이런 것을 기본으로 권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스크를 잘 쓴 분이 코로나가 많이 안 걸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마스크 자체가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도 있지만 미세먼지 등을 예방하는 효과는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여러 마스크 중에서도 그 KF가 붙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뭐 N95 이런 걸 쓰는데 저희는 KF80, KF94가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KF라는 기준 자체가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몇 프로를 걸러주냐 이런 의미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4, 이렇게 80 이런 거에 따라 숨을 쉬어보시면 답답함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뭐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일반 마스크는 확연히 또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나 그 성상 때문에 KF80, KF94는 그런 것들을 80%, 94%를 걸러내는데 그게 단순히 필터 막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뜯어서 썼을 때 처음에는 전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셔야지 그 예방이 되는 거고 몇 가지 또 이제 가끔 쓰고 또 쓰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걸어놓고 나중에 또 쓰고 근데 그러면은 효과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저희가 숨을 쉬면서 노출된 여러 수분이나 그 전하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거든요. 정상 상태로. 그래서 다시 쓸 때는 그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재사용을 별로 권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스크라는 게 나와 있는 거 대부분 마스크를 보시면 위쪽에 고정할 수 있는 약간 성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코에 딱 맞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단순하게 마스크를 거는 게 아니라 피고 나서 걸고 코에 이제 피팅을 시킵니다. 이쪽 위쪽을. 그 이유는 위쪽을 피팅을 시켜야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이제 들어오는 게 막아지고 내쉴 때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그냥 걸쳐 놓으시거나 숨쉬기 불편하다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 놓으셔서 코를 드러내면 막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시면은 꼭 자기 얼굴 앞면에 맞춰서 이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되게 여러 번 쓰거든요. 외부 활동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집에 나가서 지하철을 타서 또는 버스를 타서 어디를 간다. 그거 하시는 동안 당연히 쓰게 되고 거기서 또 몇 시간 활동하다 들어올 때 또 새 걸 쓰는 게 원래는 원칙상 맞습니다. 그걸 보관하면 사실은 이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개를 쓰시라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대기오염은 아직 이제 뭐 많은 게 전제되진 않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러 이제 생활 습관이나 패턴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보실 텐데 요리해보면 갑자기 막 공기청정기가 엄청 돌아갑니다. 실제 요리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 연기들 다 이제 미세먼지에 속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와 실외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물론 실외 대기오염이 심하면 이제 창문을 닫아라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돌려라 이게 기본이긴 한데 실내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이 생성이 되거든요. 저희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환기도 일단 권고를 합니다. 실외 대기오염이 심하더라도 대기오염 지표들을 보면 하루 종일 심하지 않거든요. 비가 와서 이제 좀 대기 질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기상시에는 이제 대기 질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어도 10분 정도 환기를 해서 안에 있는 물질들도 나가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환기를 함으로써 안에 있는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실외에서 기본적으로 나쁜 상황에서는 문을 닫고 생활하는 것을 권고를 하면서, 그게 또 단순히 문을 닫는다고 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창문이 있어도 그 사이로 다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권고하는 게 이제 공기청정기입니다. 근데 공기청정기는 사실 제가 공기청정기 회사를 가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헤파 필터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쓰시고, 공기청정기의 성능이 기계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방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셔야지, 예를 들어 거실에서 쓰는데 방해용을 쓴다, 그러면 사실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심한 분들한테, 좀 자주 나빠지는 분들한테는 방마다 하나씩 놓으라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 맞춰서 그 공간에 적합한 공기청정기의 볼륨에 이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라기보다, 이제 미세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그것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속설에 기반한 것들이나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음식 계열로 이제 모든 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서 삼겹살을 먹으면 좋나요? 근데 삼겹살 구우면 생기는 미세먼지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굳이 드실 거면 이제 구워 드시는 것보다, 이제 사실 그게 기름이 많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저는 먹는 걸 차라리 수육해서 드시는 건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제 단백질이니까 몸에 좋은 식으로 기름 빼서 드시는 건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몸에서 폐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미국 질병청 이런 데서 권하는 것을 보면, 좋은 단백질, 좋은 과일, 좋은 채소를 먹어라, 이거는 기본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좋은 걸 먹어야 몸의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좋은 채소, 좋은 과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잘 먹었을 때 몸에 항산화 효과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건강관리 측면이고요. 실제 질환이 생겨 있는 분이나 그것 때문에 증상이 생겨 있는 분들은 그것만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품들을 드시게 되는 거고, 약과 건강기능식품 또는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좋게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 것, 증상에 따라 그런 것들을 권고드리고 싶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먹는 거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먹는 걸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는 생활 패턴은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될 정도의 몸의 상태는 대부분 호흡기 질환이 이미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맞는 약을 쓰시는 게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약효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약의 하나의 효과를 위해서 그와 동등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을 드시려면 수십 배를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드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약을 권고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습관대로 중요한 거 1, 2, 3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을 기반으로 건강 패턴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나쁘지 않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권고드리는데, 한국의 특성상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좋아지겠지. 근데 이제 대부분 효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보통 권고를 요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느낌은 기침이나 가래나 호흡곤란, 이 세 가지는 호흡기 질환의 공통된 증상이거든요. 근데 기침을 한다고 다 병원에 오시거나, 가래가 좀 있네 하면서 병원에 오시거나, 사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는데 내가 기침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피해봐도 내가 기침이 8주 이상 한다, 이런 경우에 만성기침이라고 하고, 만성기침은 대부분 호흡기 질환이 많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권고를 드리고, 가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습관적으로 가래를 계속 뱉어내게 될 정도로 가래 생성이 많다,
이게 진짜 가래인지 목에 걸려있는 뭐 비염이나 후비루 같은 증상의 여파인지 식도염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달 이상 고생을 하시는 분이면 방문을 보통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합니다. 내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해보시면 돼요. 내 친구들과 활동을 하는데 쟤는 저렇게 잘 가요. 예를 들어 등산을 잘하고 뭐 달리기도 잘하고 축구도 잘해요. 근데 나는 안 되는 분들, 그렇게 해서 극명하게 내가 차이가 나거나 또는 뭐 내가 계단 올라갈 때 내가 한 2층 이상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이럴 때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나이가 40대 이상이고 내가 담배도 좀 피고 있고 그런 분들이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65세 이상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만성적으로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한국은 외국하고 다르게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제 인식도가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자들이 취약합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소아천식은 뭐 한 8에서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천식이 많다라고 다들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요. 성인의 천식도 한 뭐 8% 이상 보고되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인식률이 낮은데 유병률이 거의 한 8에서 12% 보고되는데, 이거는 웬만한 만성 저희 성인 질환들, 뭐 당뇨나 뭐 이런 질환들과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단어가 어렵다 보니 잘 모르고 계십니다. WHO 이런 것들 자료들을 보면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이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 지표들, 그런 것들이 거의 한 3, 4위 정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렇게 심해? 근데 난 잘 모르겠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나라 보건에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방문하셔서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돼 있는 대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체 인구 단위의 문제 인식과 행동,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동 수칙들을 인지하고 행동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예방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지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